약간 이건 꾸며진 멘트 아닐까요? 네. 오늘 진실된 토크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크리스찬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신앙인, 직장에선 난 누구지? 그동안은 크리스찬. 똑똑똑 노크쇼. 노크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3화를 지금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1화, 2화 다 보셨나요? 아직도 안 본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네, 저희가 더 재밌고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이 박 선생님이 직접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담임을 하고 있는 박상근 수학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은 저에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미지가 있나요? 나를 겁나 팼던 분. 요즘에 못 봬요. 두 번째는 나에게 네. 늘 어려운 고난을 줬던 분. 아니면 특별히 왜 어떤 고난을 그렇게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하고 선생님은 괜히 친하시더라고요. 아. 전화해서 뭔 얘기하겠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또 어머니가 또 저를 이렇게 쏘시고 적 중에 적이었습니다. 뒷담화였구나. 선생님은 어떠세요? 학생들하고는? 저는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도 아니고 아주 인기 없는 선생님도 아닌 평범한 선생님이에요. 특히 수학을 가르쳐서 평범한 선생님입니다. 그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 애들이 수학을 요즘 초등학생인데 되게 어려워해요. 네, 어려울 때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지금 이제 나머지 공부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했다고요? 와. 그 걔네들 반에 한 20몇 명 되는 것 같은데 네. 한 3명 정도가 그 나머지 공부 대상인데 와. 수학에서 특히 저 옛날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 어머니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어허. 근데 보통 저학년은 도시락 안 사갖고 다니거든요. 네. 이유가 나머지 공부 때문에. 참 아유.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더 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긴 하는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모님의 관심이 좀 필요해요. 그래요? 네. 잘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몇 학년 몇 반? 아마 4학년 3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좋아하는 친구는 누군지 아시나요? 예,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알고 있어요. 예. 한 명뿐이 없나요, 진짜? 잘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목사님이 쥐잡힐 때 아이고. 잡히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을까요? 저도 가끔 그게 궁금해서 걔 앞에서 전화를 해봐요. 어떨 때는 박상근 이렇게 쓰여 있고, 반말로. 네, 담임 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특히 반말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야 다시 저장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다시 앞에서 박상근 선생님 이렇게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때는 뭐 담탱이 네, 뭐 그렇죠. 이런 거 요새도 쓰나요? 담탱이 잘 안 쓰는데요. 차라리 저장을 안 하죠. 그리고 전화해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구나. 저장 안 했구나? 안 했구나. 너 내일 벌청소다. 이렇게 하면 바로 바꾸죠. 저 때는 선생님이 되게 근엄하고 네. 되게 저 한참 위에고 네. 거리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거리가 좀 가까워진 느낌인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예전보다는 좀 약간 친근하다.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무서웠죠. 그 당시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별로 맞은 기억이 고등학교 때도 좀 맞았구나. 근데 중학교 때는 엄청 맞은 기억이 많이 나요.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생활을 잘 못하셨나 보다. 그래서 무섭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선생님인데 네. 요즘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친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직접 해주고 뭐 이러면. 반대로 저희들은 아이들이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없으세요? 이렇게 어떤 경우? 어른들이 이렇게 네. 젊은 사람들 뭐 했을 때 허허 세상 참 달라졌네 좋아졌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꼬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세상 달라졌다 이런 느끼신 뭐 게 있으세요? 아이들이 관심사가 저희랑 너무 달라요. 옛날까지만 해도 한 3,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진로 이렇게 검사하면 뭐 하고 싶냐라고 하면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과학자, 뭐 이렇게 회사원, 뭐 CEO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방송 진행자 뭐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친구들도 한 반에 2-3명, 3-4명씩 있어요.
어린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건 안 보죠?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밀리는 거야 지금. 아, 좀 더 자극적이라고 말을 좀, 만드셔야 되나? 좀 자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되게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께서 출연하는 거를 야 얘들아 이거 봐봐 구독 좀 눌러 하면 애들이 누를까요? 아니 다 이거 반 아이들 몇 명이죠? 저희 반은 33명 있습니다. 아 저희 33개 이거 예약입니다. 좀 먹을 걸 사줘야 되나요? 네. 아유, 하여튼 학생들 안녕. 얘들 안녕. 애들한테 쑥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모습 저희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그렇지, 그래서 저 코로나니까. 얼굴 공개하는 것도 참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음. 요즘은 좀 익숙해졌는데 아이들은 음.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쌍방향 수업이요? 저는 그 단어가 익숙지 않은데 어떤 거예요? 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3분의 1 등교 또 3분의 2 등교 그래서 학교에 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그게 비대면 수업이라고 네, 불리는 비대면 거죠? 수업이죠. 네. 저는 예를 들어 줌 같은 걸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네, 행아웃 미시나 줌이나 이렇게 어.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렇게 틀어놓고 밑에 유튜브 볼 것 같은데. 네, 그런 애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노하우가 찾는 노하우가 있어요. 잡아내는 노하우가. 네, 저도 그걸 잘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같이 수업하다 보면 한 명이 이렇게 있는데 조명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화려한 조명의 농도가 확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영상을 보거나 다른 거 틀고 아, 게임을 하거나 그래서 조용히 어. 야, 니네 뭐하니? 특히 누구? 막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조용히 엄마 좀 바꿔줄래? 학생들 발전한 만큼 선생님도 발전하고 계시네. 저도 처음에 몰랐었는데 조명이 달라지니까 음. 딴짓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딴짓하는 애 잡아내는 게 어려운데 이 네. 온라인상에서 딴짓하는 애를 잡아내는 건 엄청난 노하우가 바뀌-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 가끔 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음. 가끔 남학생들이 게임의 유혹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살짝 반 정도 보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응. 좀 다르죠. 어. 시선이랑 또 눈이 반짝반짝 다르게 이렇게 조명이 달라요. 그럴 때 조용히 전화하죠. 이 눈은 공부하는 눈이 아니야. 이 눈은 게임하는 눈이야. 근데 아이들이 좀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데 아침에 이제 아침 조회를 쌍방으로 하면 이렇게 얼굴 공개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치. 그래서 애들한테 부탁을 하죠. 모자를 써도 되고 마스크를 써도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 네가 누군지만 알게 해달라고. 또 여학생들 중에서 화장을 좀 적당하게 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기는 친구들이 그건 있어서 인정도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조회 끝나고 좀 달라지죠. 주일날도 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도 네. 그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음. 그러면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11시에 딱 그 생얼로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하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2주 동안 아이들 등교해서 이제 같이 생활했는데 오늘 또 1주 동안 못 보게 되니까 살짝 아쉽더라고요. 약간 이거 꾸며진 멘트 아닐까요? 네. 오늘 진실된 토크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힘들긴 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힘들긴 한데 좀 재밌긴 해요. 아이들 만나는 게 좀 재밌고. 아니 중학교 2학년을 만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렵죠. 어. 원래 이제 3월달에 지지고 볶고 해야지만 애들 정도 들고 하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정이 들어서 저도 1학기 때는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2학기 되니까 많이 학교 등교하게 되고 정도 붙게 되고 그 아이들 성향도 알게 되고 뭐 서로 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오늘 보내는데 또 방학인가 애들 방학 보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주말인데 주말 이제. 네. 아이고. 지금 몇 년 차시죠? 네, 이제 14년 차 좀 지나고 있습니다. 14년 차인데 아직도 애들이 이뻐 보이고 그러세요?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좀 아이들 만나는 건 재밌어요. 네. 학교 와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수업 준비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가 있어서 가끔은 이렇게 월급 받아도 되나 이럴 정도로 재미는 있어요. 정말 즐겁고 기대가 돼요. 아이들 만나는 게. 근데 저희가 아는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밖에서 만나면 무리지어 있다 그러면 돌아가고 네, 그런 아이들도 무서움과 있어요. 공포의 대상인데 저도 그래서 다른 학교는 잘 못 지도하고요. 저희 학교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나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야 담배 좀 피지 말자 이렇게 선생님이 연락할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어렵죠. 어렵기는 우리 학교 아니면 어렵지. 네.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에 관한 정보나 소식을 네. 매스컴에서 이제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맞아요. 뉴스에서 보면 네. 뭐 성적 문제, 선생님 폭행 사건 뭐 이런 네. 것 있을 때마다 네. 아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또 매일 보면서도 좀 저랑 다른 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아직도 중학교 뭐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이라고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착하다는 그 심성은 기본 베이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춘기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거고 관심이 필요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거지. 좀 근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도할 때 보면 어렵게 대하고 또 어렵게 선생님 어렵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그럴 때는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1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또 졸업해서 오면 또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럴 때 이제 이게 시간이 약이구나 할 때도 있어요. 시간이 약이다. 이거 참 좋은 말 같으네요. 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푸시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학생은 좀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더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다. 존버. 출근해서 존버하는 그런 거? 아 그렇죠. 주식하고 존버해야 되고. 아 제가 뭐 잘 쓰고 있는 단어들였군요. 존버. 좀 제가 알고 있던 선생님이 세계랑 너무 지금 달라서 좀 충격. 네. 아니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이뻐할 수 있지? 다 죽이고 싶고 막. 그럼 미워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죠. 같은 성인을 대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다고 생각하니까 또 섬겨야 될 사람이라 아이들이라 대상이라 생각하니까 쉽게 그 미움도 좀 이렇게 누그러질 때가 많더라고요. 아직 어리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랑 좀 지내는 게 편하고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천직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럴 맞아요, 때. 천지. 전 불편하네요. 아니 아무리 신앙의 힘이라 그래도 네. 이게 개인적 인내의 한계가 있고 맞아요. 사랑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14년 동안 매년 새로운 애들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쉽게 당연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대단한 마음도 들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청년사역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네. 해마다 이제 새로운 학생을 또 만나야 돼요. 올라오고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애들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 보내면 또 문제아들이 오니까. 또 문제아들이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문제 일으키면서 똑같이 네. 이렇게 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네. 지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는데 처음 교사 생활할 때는 내가 그 학생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중압감, 책임감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이 좀 변한 게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그 1년 혹은 2년 그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고 잘 지도하고 그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넘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넘겨보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서 내려놓는 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랑에 한계가 있다 생각 들거든요. 내가 네.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에. 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네. 그걸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번아웃과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네, 얘기인데 맞죠. 네. 저도 그 한계를 한번 경험해봐서 오히려 지금 그런 거 하라면 약간 지를 겁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하단 마음 이런 생각도 많이 그러진 들어서. 않아요. 그럼 저도 한번 그 선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뭐 다 할 수 없다.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 이 선을 만드는 게 네.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매일 아침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이들을 만나는데 수업의 현장에서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야 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들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맡은 담임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님보다도 목사님 같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가요? 목회하는 것 같은데? 목회. 그러니까 목회랑 그 교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상이 교회냐, 대상이 학교냐. 오늘 너무 그 모범생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런가요? 저희 취지랑 안 맞아요. 저희는 이 신앙에 대한 고민 안녕히 계세요. 네, 가겠습니다.